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시장균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인데요. 먼저 교과서 62페이지 다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나라 여행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A사, 뭐죠 이거?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와 민간 우주개발 업체는 2명의 민간 우주 관광객이 가까운 미래에 지구를 출발하여 달을 선회하고 선회한단 말이 한 바퀴 돌고 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일주일간의 우주 관광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가는 것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라고 말하며 외신들은 달나라 입교 여행 경비가 1인당 수십억 원이라고 추정하였다. 자, 얘는 우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달나라 여행을 할 수 있다니. 근데 달나라 여행을 하게 되면 대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 잠시만 딴소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식을 샀어요. 또 이거 일단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뭔가 우주산업은 한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는 카이가 있죠. 한국우주항공공사가 있고, 그럼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원래 나사가 알죠? 나사, 이거 그 드라이브로 쪼는 그 나사 말고 나사, 여기서 이 나사가 원래 우주에 개발하고 여행 옛날에 우주 영화 그런데 봐도 이제 나사 같은 게 나와서 막 우주에 뭔가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거나 그런 거 다 나사가 있었는데, 이제 나사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주에 뭔가 사람을 보낸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테슬라의 주주 앨런 머스크 형님께서 그러면 내가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도록 하겠다, 이걸 개발하겠다 해서 나선 게 테슬라에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우주 개발 회사를 스페이스X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아마존에선 블루문이라고, 이것도 역시 우주 항공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버진그룹이라는 곳이 버진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버진 갤러틱스라고 크게 이 세 가지 회사가, 이거는 영국이고 이거 두 개가 미국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지금 인간을 첫 번째 목표가 달나라 여행을 정말 진짜 가능하게, 실제로 버진 갤러틱스에서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그 미술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가 이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여기 수십억 원 주고 지금 이미 달나라행 티켓을 샀는데, 그게 올해 6월에 이 연예인들을 달나라 여행 보내겠다 했는데, 아마 기술은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우주 관련 회사들이 무언가를 하냐면, 일단 버진 갤러틱스는 달나라 여행을 목표로 하고, 이 스페이스X는 화성에서도 LTE를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이렇게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고, 달을 위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다른 거 인공위성이 많은데,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밤 하늘을 보는데, 밤 하늘에 진짜 별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막 그럴 건데, 이 중에 인공위성이 두세 개가 있었다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2만 개인가? 엄청 많은 인공위성으로 이 지구를 뒤덮을 거다. 그럼 이 많은 인공위성이 뭘 하냐? 전부 인터넷을 쏘게 만들어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LTE를 터뜨릴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무료 인터넷을 정글 한복판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제 LTE를 터뜨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인공위성 2만 개를 띄울 건데, 여러분 인공위성 띄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럼 2만 개를 띄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거 감당이나 하겠냐 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하나를 개발을 하죠. 이게 인공위성을 쏠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실제 인공위성이 이게 위성이고 이거는 발사체, 이걸 이렇게 쏘아 보내가지고 이제 대기권에 들어가면은 이거 두 개는 떨어져 나오고 이게 또 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또 이것도 여기서 톡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인공위성인데 이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쓰고 버렸었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안 벌어지고 이렇게 점점 이게 이거를 회전하는 게 회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발사체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닷가에 버려졌었는데 안 버리고 이걸 그대로 얘 대기권에서 여기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앉혀두면은 다시 여기 인공위성 쓰고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돈이 절약돼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뒤덮고 지구를 뒤덮으면 그 다음은 화성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주 항공이 점점 뜨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버진 갤럭틱스 주식에 100만원을 샀습니다. 이거 나중에 선생님 부자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얘기가 잠시 다른 얘기로 샜는데 암튼 시장에서 달나라 여행 상품이 거래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달나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제 디맨드 사람들이 거의 안 살려고 하죠. 이렇게 했고 공급도 역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예, 점점점 이제 기술이 개발하면 원래 지금 인공위성으로 달나라에 한 달에 한 명만 보낼 수 있었다면 나중에 2년 뒤에 기술이 개발해서 한 번에 1000명씩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공급은 일단 이렇게 다시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근데 돈이 비싸진다. 그래도 돈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뭘까요?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가격이 좀 소득이 늘어나서 돈이 좀 많아지니까 달나라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수요를 많이 찾고 공급은 점점점 많아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랬죠. 물론 지금 달나라 여행은 수요가 거의 없고 공급도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급이 이렇게 따라오면 수요도 결국엔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달나라 여행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때 70년대쯤에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기술 공급은 있었는데 그때는 공급이 너무 비쌌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90년대만큼 달나라 여행 가는데 경비가 비싸진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거래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급이 너무 작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시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일주일간 달나라 여행을 하는데 얼만큼 지불할 이사가 있는지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선생님은 200만원까지 쓸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200만원을 못 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욕구는 있지만 능력이 없죠. 그럼 이거는 수요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욕구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될까? 시장 균형의 결정. 시장에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시장 거래 성립 이루어지는데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바로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 여기가 시장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지점에서 형성되는데 이게 바로 중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이게 균형 가격, 여기는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여기 이건 그냥 수요량과 수요 가격,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공급 가격, 공급량, 이거는 공급자가 받고 싶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이 되면 이렇게 설정합시다. 설정되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초과 공급 상태. 분명 여기가 균형 가격이 균형점인데 여기서 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래를 해야 돼. 그러면 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 많아진다. 이만큼 안 팔리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만큼만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은 이만큼만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는 거죠. 이해됐죠? 이만큼이 남습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이 많아져 가격이 낮춰서라도 상품을 판매하려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결국에는 이게 안 팔리니까 이거 버려야 되잖아. 아까우니까 그럼 가격 낮춰서라도 팔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햄버거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를 8,000원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요는 8,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어. 그럼 30개만 팔겠죠. 그럼 70개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초과 공급인데 70개 아깝잖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럼 여기 5,000원. 5,000원에는 마침 여긴 5,000원에 판다면 70명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5,000원으로 남겨서 5,000원으로 내려서 70개를 팔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 거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지만 수요량은 증가한다. 여기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되어 있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여기서 증가하겠죠. 이렇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여기 수요량은 여기서 증가했고 공급은 여기서 이렇게 감소를 한 거니까 여기가 원점이죠. 여러분 이해됐죠? 이렇게 가는 거는 감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증가, 이렇게 0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반면에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낮게 형성된다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되겠죠. 이건 초과 수요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이만큼만 팔고 싶은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많죠. 필수품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좋을까? 생수를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만큼만 팔고 싶어 하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있죠. 불일치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물 없으면 죽잖아. 그러면 비싼 가격에 이게 더 비싸니까 당연히 이게 1원, 10원이라고 합시다. 1원이 아니라 10원이라도 사가겠죠. 왜냐면 비싸니까. 이게 바로 초과 수요 단계입니다. 이 경우 더 비싼 가격을 내고서라도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쟁으로 상품의 가격이 결국 이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여 시장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시장에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모두 시장 가격의 변화를 통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정되어 시장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은 아까 여기 이렇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필요한 만큼 물건을 구매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 가격에 안 팔면은 버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시장 가격으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표에 따른 빵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빵이 800원일 때 수요량이 9개, 공급량은 1개. 또 900원일 때는 수요량이 7개, 공급량은 3개. 1000원일 때는 5개. 여기가 시장 가격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없이도 이걸 보고 시장 가격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니까 시장 가격.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1100원일 때는 3개, 7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수요와 공급 그래프입니다. 이게 위 표를 바탕으로 공급 곡선 그려봤다. 균형 가격은 5개고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5개이다. 빵 가격이 800원일 때와 1200원일 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각각 예측해 봅시다. 자, 800원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1200원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걸 뭐라고 했죠? 800원일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1200원일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업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